이단 사이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적 대응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혜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대치들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난 7월에 대치들로 첫 방송이 현대중교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업로드 되었는데요. 변호사님도 보셨나요? 네, 저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좋았고요. 역시나 댓글로 미녀 변호사님이다. 친절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요 주제를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많은 청소년 청년분들 그리고 캠퍼스 이제 대학생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요. 캠퍼스 내에 이단 사이비 단체의 포교를 금지하는 포스터나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이 불법인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 일반 학교가 아닌 기독교 학교에서 네. 이단 사이비 단체의 동아리 활동 금지, 이단 사이비 단체의 포교 금지, 네. 전도 금지 같은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게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장이 자기 권한으로 학교 내 질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학교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질서 유지를 담당하시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서원들이나 학교장의 권한을 대행하시는 분이거나 대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학교 내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문을 붙이실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단 사이비 단체가 기독교 학교도 그렇고 일반 학교도 그렇고 학교 안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것들을 부착하고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에 대해서도 원래 학내 게시물을 붙이는 것도 학교의 일정한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착하지 않은 게시물이라 그러면 학교에서 마음껏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신 이제 학생이 직접 제거를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재물손괴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학교 내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에는 나중에 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캠퍼스 외벽이나 캠퍼스 주변 상가에서 이렇게 좀 동의를 얻어서 포스터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포교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불법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가 이제 포교를 위해서 포스터나 현수막 등 부착을 하는 경우 이제 그 장소가 좀 중요한데요. 네. 일단 이제 길거리라고 보여지는 건물 외벽이나 이런 곳에 포스터를 부착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정통교단에 다니시는 이제 일반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의 포교 활동은 허용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떼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게 재물손괴에 해당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단 이 구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현수막이나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한 포스터 등을 게시를 하였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네. 그래서 떼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 구청 직원 손에 의해 떼지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봤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무작정 떼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좀 상담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 밖 외벽에다가 이단 사이비 단체에 소속된 신도들이 그 단체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해서 붙이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같이 떼신 거죠, 열심히. 네. 이제 싸움이 돼서 시비가 붙고 말싸움이 생겼는데 그쪽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스터를 훼손한 거는 재물손괴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고소를 하고 법적 처벌을 강행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상담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 하면
일단은 길거리에 이제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자체는 일단은 뭐 과태료부과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붙여진 걸 함부로 떼내는 게 직무손괴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대상은 된다. 그렇지만 이제 함부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이단 사회비 단체 그 교인들이 요구했던 거는 사과문을 써라. 네. 우리 단체를 상대로 사과문을 써주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용서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굴욕적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대한 정당성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포스터, 불법 포스터물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학교 내에 있다면은 학교장에 이제 동의에 붙여지지 않은 거라면은 학교 자체로 제거를 할 수 있겠지만 학교 외벽이나 다른 곳에 붙여져 있는 것은 이제 구청의 도움을 청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포스터와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캠퍼스 안에서 포교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 신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기독교 학교도 있을 테고 일반 학교도 있을 텐데 이 캠퍼스 안에서 포교하는 신도들을 학교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전도 행위 자체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제재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포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도 행위 자체에 좀 문제성이 있는 경우는 좀 제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너무 큰 소리로 이제 전도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방법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감금에 해당할 정도로 좀 집착하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허락 없이 여러 이제 포스터나 게시물들을 이제 피켓이 하듯이 이제 들고 하는 경우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게 우리 학생들의 학교의 교육권 또 학생들의 수호권을 방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질 때는 아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학교장의 질서 유지 권한의 일환으로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에 불응해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게 되면 이제 퇴거 불응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는 약간 더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학교 정도의 약간 특수성이 있지 않으면 아까 일반 학교의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신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단 사이비 단체의 포교 활동을 금합니다.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이제 나가라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나가라는 말에 이제 불응하고 계속 버티게 되면 이건 이제 퇴거 불응죄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학교장 권한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는데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학교 안에서 포교 행위를 금지한다. 뭐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소속된 단체나 이런 신도들은 나가달라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뭐 현수막이나 포스터로 붙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포스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요. 많죠. 네, 그래서 어떨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문제를 삼고 또 뭐 소송을 걸겠다 그러면 막을 도리는 없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해당하는 문구가 이제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안전한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문구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땡땡 학교는 뭐 정통교단인 뭐 어느 교단과 어느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단체로 인정한 특정한 어떤 단체에 대해서 포교 활동을 학교 내에서 포교 활동하는 것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를 게시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학교 측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으로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참 이때 제가 뭐 변호사님은 아니니까 섣불리 답변할 수 없어서 저희 궁금했던 걸 여쭤보게 됐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물론 학생들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거를 포스터에 담는 경우도 있고 현수막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다. 요것만큼은 그래도 좀 빼는 게 좋다. 좀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될 사례가 그 해당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혐오하는 듯한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비하하는 듯한 거. 그리고 단체나 그 단체 교주를 상대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듯한 느낌의 문구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허위사실 문구로 기재된 문구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교주가 뭐 어떤 교인들과 뭐 불륜행위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문구들을 적시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교주 또는 그 신앙의 대상으로 불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모욕적인 언사를 이제 담은 꼭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필연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까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단 사이비를 바로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게 좀 더 준비를 해서 요즘 좀 휴가철이라서 또 요즘 시국인 만큼 건강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